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 서부인재 토론 캠프 컨텐츠 영상을 만드는 인천 상국북초등학교 유철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실 때 아마 떤 주제로 하실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이랑 종이가 있다면 옆에 준비해 놓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서부 인재 이런 육성 토론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는 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네, 이 광고는 바로 우유 광고입니다. 재밌죠? 그건 해외 광고인데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유에 손가락 자국을 남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도 광고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네, 이 광고는 섬유유연제 광고입니다. 레슬링을 하다 보면은 되게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죠. 근데 지금 이 옷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이런 힘든 운동마저도 있게 해주는 좋은 냄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광고입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최근에 나온 광고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보고 이거 되게 진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사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부분을 좀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저 남자분 어깨에 있는 손이 되게 이상하죠. 이 여자분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있을 것 같은데 손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네, 이 광고는 치실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의 의미는 뭐냐면 손이 이상하다는 게 더 이상한 형태인데 지금 딱 이걸 봤을 때 우리 뭐부터 보이나요? 저 남자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부터 보이죠. 이렇게 다른 이상한 게 있어도 이 사이에 껴있는 우리 뭐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잘 띈다. 이런 거를 내포하는 의미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세 편의 광고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편의 광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본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토론 캠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많아야 될 텐데, 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모든 걸 이뤄나가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야 될 텐데 나의 아이디어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서로 조합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급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많이 아실 거예요. AI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서려고 한다라는 막 이러한
조금 무서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자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겠죠. 그래서 왜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내일까지 뭐 아이디어 좀 생각해 봅시다. 아이디어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협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미래 인재 육성이잖아요. 서부 인재 육성이잖아요.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인 생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뚝딱뚝딱뚝딱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만 생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산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어떤지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맨사에서 출제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요. 한번 설명을 듣고 화면을 잠시 멈춘 다음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에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D 사이에 A와 B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뭐 투명한 유리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 무언가를 보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죄수들은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뒤를 돌아서 C나 D를 못 본다는 거죠. C는 B만 볼 수 있겠죠. D는 B랑 C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의 모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수는 누구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걸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확인하려는 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누르셨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죄수가 정답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입니다. A는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검은색 모자가 두 개고 흰색 모자가 두 개잖아요. 근데 A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한다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B, B도 마찬가지죠. 이 벽 뒤에 BCD가 있긴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색깔 모자인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 B는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C와 D가 남았습니다. 자, C와 D 중에서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C입니다. 자, 왠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D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D 입장에서는 B와 C가 보여요. 그러면, 아, B는 흰색 모자고 C는 검은색 모자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남은 모자는 뭘까요? 검은색 모자 하나, 흰색 모자 하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내가 흰색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B와 C가 둘 다 흰색 모자다. 그럼 자기는 무조건 무슨 모자일까요? 검은색 모자겠죠. 이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D는 B와 C의 모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색깔 모자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C가 정답이냐? 바로 D가 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D가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나와 B의 모자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내가 B랑 같은 모자 색깔이었다면 D는 그냥 바로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와 B의 모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D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B가 흰색 모자이니까 나는 검은색 모자일 것이다. 라고 맞힐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이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가 브레인 라이팅인데, 브레인 라이팅 말고도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은요, 영어로 따지면 마인드맵, 마음속의 지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는 엄청 단순해서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도 이미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미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글에 어떤 대상을 막 묘사했어요. 그것보다 그냥 사진 한 장 보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자동차를 본 적이 없다고 해봐요. 뭐 동그란 모양이 있고 뭐가 있고 유리로 된 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그걸 딱 그려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동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바로 이해하겠죠.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하는 활동을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활동이죠. 자,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인드맵은 이러한 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 음식하면 종류를 분류하는 거예요. 한식, 중식, 양식, 뭐 일식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식으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 한식이 있는데 한식 중에서도 뭐 면류, 찌개류, 뭐 고기류, 생선류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면류, 찌개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면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수가 있고, 찌개류에는 뭐 김치찌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듯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의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인드맵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토론을 할 때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따지면요. 브레인, 뇌, 아이디어 말하고 스톰. 스톰은 폭풍을 뜻하죠. 그래서 아이디어 폭풍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 사람이 생각을 동시에 꺼내는 활동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마인드맵이랑 좀 비슷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 되게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 뭐 칠판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붙이는 거야. 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물을 아껴 쓰는 방법도 있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생각들을 마구잡이로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활동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드릴 활동은 바로 무슨 활동이냐면 브레인 라이팅 활동입니다. 브레인 라이팅 활동은 뭡니까, 선생님이?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까와 같은 브레인스토밍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좀 이해가 될 텐데 하다 보면 소수 몇 명의 친구들만 막 발표하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입장이 난처해요. 일단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성격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브레인 라이팅은 write, 쓰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유명한 브레인 라이팅은 635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6사람이 3가지 의견을
5분 동안 끊임없이 막 생각해 보면서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같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6사람이 3가지 주제를 5분 동안 했는데 우리는 과학토론 같은 경우는 2사람이 하죠. 2사람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칸은 의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째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걸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가치가 있냐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이러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전기차 나오는데 매연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꼭 굳이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혹은 우리 동네 시골인데 시골이라서 우리 부모님은 차가 없이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포스트잇 3개를 붙였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아이디어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포스트잇 같은 게 아이디어가 쌓이겠죠. 그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가치가 어려운 점보다 좋은 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토론에 어떤 주제가 있다면 주제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기법 중에서 원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은요. 브레인 라이팅 기법에 의해서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브레인 라이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만약에 무인 택배를 한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치 있고 어려운 점은 없을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하셔도 되고요. 다 보신 다음에 종이에 한번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내용 설명 듣느라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과정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